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50 정치맞짱 7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병식입니다. 올해는 좀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치도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학생위원장이시죠. 박영훈 전국 대학생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우리 대학생이나 20대의 생각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최근 연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걸 떠나서 국민들께 계속 이렇게 피로감을 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이럴수록 윤석열 총장도 권력에 좀 집착하는 검찰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또 이에 반해서 추미애 장관도 사실 이렇게 계속 압박만 할 게 아니고 합의점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국정이 이거 말고도 산적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민생이 정말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조홍천 의원의 이 얘기는 좀 상당히 공감이 가던데, 윤석열이만 찍어서 내면은 사법정의가 올바로 서는 건지 국가는 올바로 돌아가는 건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정치권이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이제 40% 선이 깨졌습니다. 이게 그렇죠. 사실은 약간 심리적 저지선 같은 거였거든요. 여기서 밀리면은 레임덕이 온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집권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잘했다는 최저치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RN서치 또 여론조사한 거 보면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했는데 처음으로 잘했다가 24.5%로 전주에 비해서 9.5%포인트가 급등했단 말이죠. 지금도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분발하라는 그런 채찍질로 받아들인다는데, 지금도 그렇게 민심을 곡해해서 해석을 하면은 민주당에게 나중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성숙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지 모르는 게 더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민주당이 위기가 왔다고 확신을 하는 게 또 얼마 전에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가 46%인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16%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이게 단순히 국민들께서 더 열심히 하라라는 채찍질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근데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도 사실 경계해야 되는 게 레임덕이 왔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집권 지금 4년 차죠. 4년 차인데 174석, 그리고 열린민주당까지 하면 조금 더 높은데, 원래는 여소야대 현상을 보여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나마 국민들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시다. 완전히 돌아가고 레임덕 현상이 도래한 것은 아니다. 39% 오늘 이렇게 한국갤럽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꽤 높은 수치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되게 지배적이에요. 집권 4년차 증후군은 역대 어느 정권도 지금 피해가지를 못했던 거고, 지금 민주당이 그나마 이제 버텼던 게 문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을 했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 4년차 되던 해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급전직하를 하는데, 다행히 그때 코로나 덕을 좀 본 거죠. 그래서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리긴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내리막을 탔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대통령한테 사전 보고를 하지 않고 사후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 말이 맞다면은 이런 심중한 일을, 그런 일을 본인이 혼자 했단 말이죠. 그게 레임덕 아닌가요? 근데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 어떤 결단을 해도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모든 그 화살을 다 받겠다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잠깐이라도 좀 하게 되네요. 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동반 사퇴 얘기도 나오고요, 순차 사퇴 얘기도 나오고요. 저는 먼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리를 유지하고 윤석열 총장이 사퇴를 하면은 검찰 사회 안에서 과연 이걸 납득할까? 사실 추미애 장관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다른 좋은 장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갈등을 유발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모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저는 순차 사퇴가 맞다. 뭐 윤석열이 됐던 추미애가 됐던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지경에 좀 달았거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둘이 한꺼번에 그만두는 게 이게 바른 해결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장관은 정무직이고 총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정무직인 장관이 먼저 그만두고 그리고 그 시간을 봐서 총장이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순차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얼마 전 제가 그 사설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던데, 이건 쌍방 폭행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쌍피가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일방적으로 팬 거다. 저 그 시각에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는 편인데, 검찰개혁이란 당위성에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은 그 방법론에서 굉장히 설익은 조치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발등을 지금 찍는 결과를 좀 가져왔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어쨌든 문제 제기도 추 장관이 먼저 했고, 또 문제를 또 엉뚱하게 끌고 간 것도 추 장관이니까 거기서 먼저 그만두시고, 짧은 기간 내에 또 그 윤 총장이 그런 일말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추미애 장관이 먼저 이렇게 때렸다고 하는데 사실 때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공직자 수사처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기소권 수사권 독립도 안 되고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먼저 칼을 든 것이지 이게 가만히 있는 윤석열 총장을 때린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걸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분명한 팩트고, 현 정부의 불편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추 장관이 이제 검찰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를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일이 시작된 거지. 공수처하고 연결짓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사실은 검찰총장도 임기제긴 하지만 보통 이제 대통령이 불신한다는 의사를 피력을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가장 좋은 모양새는 윤석열 총장이 내가 더 이상 이 검찰총장 직무 수행이 어렵다. 본인이 그런 정황을 받아들여서 잦은 사퇴하는 게 가장 깔끔한데, 계속 메시지 내놓는 거 보면 아마 그만둘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글쎄요, 그분이 좀 그런 뭐 보면 스타일이 굉장히 뭐 과격하고 거친데,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좀 가단성 있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좀 대통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게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웠던 게, 요 문제를 어쨌든 교통정리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거든요. 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해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주 긴 침묵이 오히려 더 이런 화를 좀 키웠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신중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번 경우는 좀 지나치게 신중하지 않았나. 앞서 저희들이 여론조사 결과 인용을 했었는데 그게 바로 그런 민심을 담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계속 응답 없이 가면은 결국 이거는 권력기관 대 권력기관의 싸움을 넘어서 그냥 감정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이미 감정 싸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동반 사태냐 뭐 순차 사태냐에 대해서도 좀 청와대나 대통령의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반 사태도 필요했다면 언제 있어야 되냐면은 그 감찰위원회라든지 법원 판결 나기 전에, 그 직전에 했으면 참 모양새도 괜찮고 대통령이라든지 총리가 본인의 그 롤을 충분하게 하는 셈이 되는데 그 시기를 실은 놓쳤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꼬이고 이제는 한쪽이 물러서면은 한쪽이 완전히 지는 무슨 그런 형태가 돼버려가지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대통령의 판단이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꽤나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계속 할까요? 이게 지금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그 싸움은 실은 어떻게 보면은 30%밖에 안 돼요. 가장 큰 건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이슈가 전 국민을 지금 우울증 환자로 만들었단 말이 나올 정도로, 저도 실은 피해 당사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화가 좀 많이 나죠.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그런 기류가 굉장히
크게 불어닥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인사들은 뭐 이런 방송 칼럼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서울 시내 지역구 위원장이 국회의원에 47석 중에서 3석 빼놓고는 다 우리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서울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얘기죠. 지금 원인이 그 기저의 원인이 가장 큰 게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이고 근데 사실 이거는 당장의 해법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집 짓는데 2년 걸리는데 당장의 해법을 계속 내놓으려고 하다 계속 미스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면 다른 뭐 전환점이나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많죠. 국민들한테 저놈들 오만하다가 아니라 저 친구들 저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게 없는데 지금 하는 행태들 보면은 정말 눈에 많이 거슬리죠. 저도 민주당원입니다만 정말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지금이라도 4개월이면 짧은 시간 아니니까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정말 낮아지는 자세, 국민의 아픈 목소리를 들으려는 경청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심이 이제 윤 총장에게로 집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도 야권의 후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좀 대안을 찾으려다 보니까 윤석열에게 좀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다툼, 이 이슈가 끝났을 때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단순하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뜨고 있다는 거는 야권에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야권이 반성해야 돼요. 어떤 뭐 대안이거나 야당의 후보군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정당한 권력을 권한을 행사하는데 부당하게 국가 권력이 누르는 것 국민들한테 프레임이 씌워진 거야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든 장본이 이쪽이 아니라 미안하게도 민주당 쪽에서 만들었다는 거지. 그걸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윤석열 총장이 저는 대선 못 나간다 봐. 나갈 수가 없어. 검찰들이 얼마나 흠이 많은데 본인이 걸어온 흠도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한테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은 아까 그런 프레임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 사람이 거기 그만두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국민의힘 지지율도 낮은데 바로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은 출마도 못할 뿐더러 나와도 이제는 그 거품이 팍 꺼진다. 윤석열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뭐 야당을 공격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오히려 야당 그건 즐겨야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후보들을 다 그냥 도토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실제로 야당에는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자기들 후보들이 움직일 공간이 없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윤석열 총장이 그렇죠. 받아가니까 자기들이 대권 주자라고 알릴 그런 풀이 줄어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점은 좀 민주당에 네. 좀 유리하네요. 그런 점에서는 유리하죠. 보통 큰 이슈가 나오면은 다들 말 하나씩 던진단 말이에요. 대선 주자들은. 근데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입국 다물고 있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도 여러분 냈죠. 아니 이낙연 대표는 여러 번 사퇴하라고 냈죠. 냈죠. 윤석열 먼저 사퇴하라. 강하게 압박을 네. 하고 있지. 이낙연 대표는 지금 지지율이 정체 내진 답보 상태니까 그 돌파구를 친문 세력이 지지를 통해서 가려고 지금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죠. 근데 저는 볼 때 굉장히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특정 세력의 입에 맞는 비율을 맞추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영악하다. 왜 제가 예전에도 영악하다 그랬는데 이분이 잘 보시면 맞으면 유달리 윤석열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 메시지를 안 내놓고 있거든. 그게 어디 있냐면은 친문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이게 국민들한테 내가 표 떨어진다는 걸 알고 그렇다 그래서 국민들 편에 서서 이게 하자니 친문들한테 그렇지 않아서 사이가 안 좋은데 또 공격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중립을 가장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의 대표잖아요.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윤석열을 지속적으로 사태를 종용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가? 그러면 오히려 풍선 효과로 더 그렇지. 윤석열이 이슈가 되고 이낙연 대표님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계속 윤석열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발언을 좀 자제하고 이거는 청와대나 대통령의 결단에 좀 맡기는 모양이 아닌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정세균 총리께서 추미애 장관을 독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께 본인이 요청을 해서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정세균 총리는 제가 이제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어법을 알거든요. 굉장히 완곡하게 하시면서도 하실 얘기를 다 하고 가능하면은 분란 없이 일 처리를 하려는 게 이제 그분 스타일인데 총리로서 국무위원 제청 권한이 있으니 그걸 어떻게든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본인한테도 이제 부담이 됐던 거고 그래서 아마 추 장관을 먼저 이 얘기를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근데 대화 이후에 추 장관 쪽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죠. 다만 이것도 역시 저는 그래 늦었다. 그 전에 했으면 총리가 정말 모양새도 갖추고 국정의 난맥상을 풀어나가는 그런 어른으로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면에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먼저 정세균 총리님은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를 좀 조절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좀 너무 지나치게 나간 면이 있으면은 좀 자중하는 편이 좋겠다. 좀 이 부분에서는 좀 세게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조언인 정도를 했을 것 같은데 뭐 정세균 총리님이 뭐 동반 사태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했다시피 추미애 장관께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일단 반대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그림이죠.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거고 근데 그 추 장관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추 장관 성품 기질상 충분히 뭐 그러고도 남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한번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주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